네, 김종래의 여의도 삼국지의 길을 묻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충남대의 김종래 초빙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뉴스부터 하나 전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 관련해서 우리 새누리당, 민주당, 안철수 의원 셈법이 복잡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새누리당이 이 기초 공천을 유지하겠다고 하면 야당으로서는 뭐 방법이 없는 거죠. 뭐. 그러나 이제부터 민주당은 그동안 당론이 폐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안 하는 쪽으로 할 것인지 그냥 새누리당이 공천을 유지한다니까 우리도 공천을 하겠다는 걸로 돌아설 것인지 모르고 안철수 의원의 쪽에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이 세 정파가 모이면 뭘 이렇게 보는데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저것도 일종의 삼국지적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네. 오늘은 그래서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정파, 정치적 계파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좋게 말하면 이제 이 파워 엘리트 집단의 그 계파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거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건가요? 그게 이제 사람이 누구나 똑같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유전자가 다르고 출생 내력이 다르고 기호가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그 같을 수가 없는데 이게 권력을 지향하는 정치 집단이면은 거기선 또 이제 서로 같은 사람, 약간 다른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그룹을 형성하게 되죠. 그걸 이제 어떤 데는 계보라고도 하고, 어떤 데는 그룹이라고도 하고, 어떤 데는 세력이라고도 하는데, 그래도 그 조직을 크게 뒷받침한다는 의미에서 그냥 파워 엘리트라고 하는 것이 제일 낫지 않을까. 용어를 파워 엘리트라는 말로 한번 통일을 해봤습니다. 네, 이 삼국지에는 위초고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 정치권에는 또 새 당이 지금 존재하는데, 새 진영이 존재하는데 어떤 비교가 좀 가능할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새누리당은 오랫동안 이 국가를 운영해온 세력이 중심이 돼 있지 않습니까? 한 10여 년 동안 야당한테 권력을 내준 적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좀 엘리트 집단스럽고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관료 조직화된 것 같기도 하고 1인 카리스마가 펄펄 넘치기도 하고 그런 정당인 것 같고 민주당은 이 호남이라는 그리고 이 수도권이라는 지역적인 기반을 가지고서 성장한 세력에서 아무래도 이 지역적 이 냄새가 많이 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념과 노선을 선명히 하는 그룹, 친노 그룹이 이렇게 가세를 해서 지금은 이렇게 합쳐져 있는데 실제 주력군들은 그 친노 그룹입니다. 이념과 노선이 선명한. 왜 그렇게 되느냐? 2012년도 총선을 앞두고서 뿔뿔이 흩어져 있던 야당이 민주당으로 통합이 됐어요. 그랬는데 그때의 첫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국무총리를 했던 한명숙 씨고 그 다음을 이어받은 분도 이해찬 이분도 친노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에서 나온 첫 대통령 후보도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했던 문재인 의원이고 그래서 지금은 거기가 주류가 돼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신당은 후발주자죠. 그리고 지역적 기반이 많지가 않아서 호남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수도권에다가 둥지를 틀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계에 있는 뭐 경제계나 관료나 또는 과거 야당에 있는데 주류에 속하지 않았거나 또는 못했던 분들을 영입을 하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그 부족 부분을 메우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아마 국민들에게 미치는 대체적인 새 정파의 인상이 아닌가 싶어요. 말하자면 이제 새누리당, 민주당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신당 이제 정치적 DNA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죠. 정치적 DNA죠. 그렇대요. 이 정치적 DNA, 이 삼국지와 대입해 보면 각각 어느 나라에 대입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그걸 보기 위해서 세 나라의 지도자. 여기도 어떤 사람이 여기를 창업했느냐, 그 리더에 따라서 또 그 문화나 체질이나 풍토나 DNA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세 사람을 비교해보죠. 1번, 2번, 3번, 1번이 조조입니다. 조조, 위나라의 창업자. 이 사람은 활약과 인망과 지식과 정치는 100점 만점이고 전투나 의리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오나라의 손권은 보시다시피 정치와 인망과 의리는 100점인데 나머지는 좀 부족하고 유비는 활약과 인망은
100점인데 나머지는 많이 부족합니다. 네. 이게 한쪽으로 면적이 큰 치우쳐졌네요. 것이 말하자면 경쟁력이 있다고 보면은 역시 조조 면적이 좀 더 큰 것 같고 그다음에 손권, 그다음에 유비는 일반인에게 알려진 거하고는 좀 달리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일본 사람이 쓴 책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보고 그럼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위나라는 어디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위나라요. 새누리당 네. 아닐까요? 아, 새누리당. 나왔네요. 네. 자, 위나라와 새누리당 여기서 똑같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 네. 그래서 위나라의 구성이나 새누리당 구성은 우선 정통 보수 세력과 네. 그다음에 핵심 친위 세력과 그다음에 반대 저항 세력이라는 세 파워 집단으로 크게 보면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위나라를 보면은 순욱과 사마이 등이 있는데 이분들은 오랫동안 중원에서 관료 생활을 해왔던 그 당시에 주류 세력이었던 분들의 후손들이에요. 네. 운명은 다릅니다. 나중에 순욱은 조조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다투다가 의문사를 하고 네. 사마이는 조조 가문보다는 우리 가문이 낫다고 그래서 위나라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후손이 위나라를 멸망시키고 진나라를 세웁니다. 한편 네. 새누리당에서는 막 굳이 비유하자면은 김용환 장관이라든지 김기춘 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처럼 친인회를 정통 보수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다음에 핵심 친위 세력은 이 위나라에서는 하우돈 형제, 조인 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친위 핵심 세력이에요. 요즘 새누리당으로 보면 골수 친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범친박이 아니라 뭐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뭐 골수 친박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 안에 반드시 조조한테 맹종만 하느냐 그게 아니라 좀 반대하고 비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토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이 네. 공룡이 가장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네. 공자의 20대 손이에요. 네. 네. 근데 이분은 사사건건 이 조조하는 행동에 대해서 잣대를 들이대면서 비판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죽습니다마는 불효라는 죄를 짓고 공자의 후손이 불효라는 제목으로 처형이 돼요. 불효요. 네, 불효. 네. 불충이 아니라. 네. 이 요즘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새누리당에도 보면은 꼭 박근혜 대통령한테 맹종만 하는 분들이 아니라 이렇게 네. 친이라든지 이런 그 비주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새누리당하고 위나라당은 이름 비슷한 측면이 있다. 아,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민주당은 어디에 좀 속할까요? 민주당은 오나라죠, 오나라. 네. 네. 오나라는 이 강동, 양자강 남쪽에 있는 데를 지역 기반으로 한 정당이에요. 중원 세력이 아닙니다. 네. 거기서 이제 성장한 세력인데 여기는 손권이 여기를 창업할 때 실제는 아버지, 할아버지 때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권력을 잡을 때 옆에서 도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주유라는 사람입니다. 적벽대전에 있을 때 유비 진영의 제갈령과 단판을 지었던 오나라 진영의 주역인데 요즘으로 따지면은 민주당에서는 친노 그룹이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네. 네. 그다음에 여기는 강동 지역에 있던 원토착 세력이 있어요. 거기가 육손, 대대로 강동 지역에 있던 토착 세력입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동기동계가 이 호남에서부터 네. 출발한 세력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 오나라에는 이 양자강 북쪽에 즉 중원에서 전란을 피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주를 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일부 합류 세력이라고 볼 때 여기는 노숙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고 아주 대단한 제갈량처럼 천하 3분지계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네. 한편 민주당에는 야권 출신이 아닌 사람도 있고 정통 정치인 출신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인 분을 들려면은 야권 출신이 아닌 분으로서는 손학규 의원이라든지 네. 김진표 의원이라든지 네. 손학규 의원은 지금은 의원은 아니고 전 대표입니다만은 이시종 충북지사라든지가 있고 네. 비정치권 출신은 386 운동권들이 있죠. 원래 이분들은 정치라던 사람이 아니고 반체제 민주화 투쟁을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 시절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정치권으로 유입된 사람들입니다. 네. 네, 이렇게 그렇네요. 좀 네. 비슷한 측면이 있다 그런 네. 얘기죠. 아마 저희 여의도 삼국지 자주 보신 시청자분들은 아 이제 새정치신당 어느 나라랑 비교할지 딱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예. 뭐 이제 하나 마지막 남았으니까 남았죠. 예. 핵심 친위 세력이 있고 그다음에 창업 주도 세력이 있고 토착 세력이 있습니다. 네.
근데 핵심 친위 세력은 잘 아시다시피 총나라 쪽에 보면은 도원 결의를 했던 관우 장비가 있고 네. 새정치신당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 출마했을 때 이 대선 캠프 멤버들 뭐 잘 아시지만 뭐 금태섭 대변인 같은 분들이라든가 여러분들 있죠. 네.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 이외에 다시 나중에 합류를 해서 창업을 주도한 이건 자갈량 같은 분들, 네. 천하 3분지계를 냈던 안철수 신당 쪽에 보면은 새정치의 공동위원장 윤여준 씨 같은 분이 대표적인 분이죠. 네. 그렇네요. 그다음에 토착 세력은 거기 익주에 있던 원토착 세력들, 이분들은 이제 장송, 법정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 새정치에 보면은 원래 민주당이란 당이라는 정치에 있던 분들 중에서 어찌 어떤 경로를 통했든지 하여튼 이탈을 해서 새정치신당으로 온 분, 그건 호남에도 계시고 그렇죠. 중앙정계에도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비교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네. 이런 비교가 우리 정치권에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지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삼국을 통일한 게 이 나라들이 아니에요. 진나라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어느 조직이나 과거의 삼국이라든지 지금의 새 진영이라든지 앞으로 태어날 어떤 정당도 그 자체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예. 인간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파 저런 그룹 저런 계부도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서로 부족 부분을 우리 이렇게 돼서는 부족하다. 그럼 그걸 자꾸 개선하고 개량해가면서 나가서 정치 발전이 되면은 그 정당은 아주 오래 수명이 갈 것이고 네. 그렇지 않으면은 유권자로부터 호된 뭐를 받는다든지 정치적 변혁을 겪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대체로 이 세 나라가 참 멸락의 글을 갖습니다. 그리고 무슨 우리나라 지금 새 정파가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예. 네. 큰 변혁을 맞는데 전문적인 역사학자들이 견해야 제가 어떻게 따라가겠냐마는 이런 생각해 보면 이 파워 엘리트 계보 간에 공존과 상생을 하지 않은 데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공통점이. 공존과 상생이요. 네, 공존과 상.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끼리 함께 또 따로 사는 네. 그런 구조가 돼 있어야지 네. 그 안에서도 서로가 제로성 게임을 하면 그 조직은 좀 굉장히 위험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각 나라들의 패인이 말씀하신 공존과 상생을 하지 못한 것에 있다. 그렇죠. 함께 또 따로 살지를 못한다. 네, 역시 오늘 이 시간에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